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제너럴 세션 이후에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 세션인데요. 지금 오늘 서밋이라는 것은 아마존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하는 대규모 행사라서요. 오늘 굉장히 세션도 많고 브레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은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목으로는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세션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제목이 약간 의미하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뜻은 기존의 클라우드와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떤 온프리미스 간의 접점을 찾아서 이 둘을 활용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IT 환경을 꾸며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닉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X86 서버,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서 저도 당연히 많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IT 환경은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같이 내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던 환경을 버려야 되나? 이런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WS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에 사용하시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같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의 여정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당연히 AWS의 어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영에는 구성은 어떤 게 필요하고 운영에는 어떤 방식들이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됐을 때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로의 스토리지 확장 같은 부분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로 인해서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까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퀘션 마크들이 있었고, 실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많이 이런 화두가 된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고요.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기존 IT 환경에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기존의 숙달된 인력분들이 있으시고, 또 한국 시장에서 꼭 지켜야 할 어떤 법적 규제나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솔루션화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비즈니스 쪽의 리퀘어먼트가 조금씩 변하면서 조금 더 빨리는 안 되냐,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안 되냐, 이런 니즈들이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좀 접점이 없어 보이던 것들이 이제 접점이 많이 생겨나서 함께 시너지를 내서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로 저희 IT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먼저 AWS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레벨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센터가 당연히 아마존도 그 어딘가에, 서울 리즌이 있으니까 서울 어딘가에 존재를 할 거고요. 그 위로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 접근 제어라든가 감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모니터링, 아니면 암호화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서비스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하신 서버라든가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레이어로 올라가면 플랫폼 서비스, 요즘에 빅데이터 혹은 분석도 이제 실시간 분석 그런 걸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IoT 서비스 같은 것까지 다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데브옵스와 관련된 툴들, 그리고 운영 관리 도구들, 그리고 계정 관리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신원 관리 IAM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서비스의 종류와 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는 조금 아마존의 텀에 의해서 조금 새로운 그런 이름일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하셨던 그런 레이어들이 사실은 그대로 다 매칭이 된다. 혹은 기존에는 어떤 솔루션의 형태로 사용을 하셨던, 아니면 직접 그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셨던 비슷한 레이어의 것들을 여러분도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각각의 레이어들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우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죠.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게 같이 일을 해주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 우리는 뭐 어떤 A 회사의 그런 솔루션을 썼다, 우리는 B 회사의 솔루션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해서 뭐 라이센싱 이런 거 우리 버리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같은 그런 폰에 보시면은 마켓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이 아니면 보통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쓰시잖아요. 똑같은 형태의 AWS도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약 35개의 카테고리에 걸쳐서 약 2,600가지 가량의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정 벤더의 방화벽을 꼭 써야 된다. 근데 AWS에서도 기본적인 방화벽이 제공이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보안 규정상 그걸 써야 된다.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그런 어떤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이미 본인들의 솔루션을 가상 머신의 형태로 이미 올려놔서요, 여러분은 단지 원클릭으로 쉽게 여러분의 아마존 계정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싱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계시고 있는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그대로 BIOL의 형태로 그대로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로컬 어떤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미 많은 국내 그 개발사분들이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라이센스 정도는 쉽게 BIOL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내 개발사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존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처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간의 고도의 보안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어떤 그 연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원 정보를 실제 넘겨서 쉽게 뭐 그 저희가 말씀드린 뭐 SSO 같은 게 있죠. 싱글 사인온,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연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저희 그 아마존에서의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VP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나 처음에 꾸미실 때는 우리 전산실 혹은 데이터 센터를 어디로 하지 먼저 정하시죠. 뭐 IDC를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의 그 하나의 그 상면을 꾸미신 다음에 뭐 냉방, 공조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처음에 네트워크 장비들 들이시고 서브네팅을 딱 하시죠. 딱 거기까지의 과정을 아마존에서는 VPC에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꾸미듯이 아마존에서는 처음에 VPC를 꾸미세요. VPC를 꾸미실 때는 서브네팅이라든가 아니면 라우팅 같은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기존처럼 굉장히 복잡한 콘솔이 아니고요. 뭐 위자드의 형태도 제공하고 굉장히 쉽게 버튼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조금 그 논리적인 컨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의 사이드가 지금 아마존에 꾸며놓은 VPC, 그리고 그 내부에 서브넷,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 서버, 저희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인스턴스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3티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예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연동이 되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의 형태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거 완전히 버추얼이고 가상인데 뭐 이거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밑에 보면 저희는 이제 하나의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리전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가용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가용 영역에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인 비유에서는 여러분은 쉽게 이 2개를 하나의 가상 데이터 센터로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렇게 가용 영역을 2개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 물리적으로 하나의 가용 영역이 완전히 장애가 나더라도 여러분의 서비스 자체는 거의 이상 없이 바로 페일오버가 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그 액티브의 데이터 센터 컨셉으로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온프리미스와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시면 가용성 측면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가용성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저희 네트워크나 이런 컨셉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냐의 측면에서는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그 기존의 VPN이라고 하죠. IPsec VPN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어떤 뭐 물리적인 라우터 혹은 그 방화벽, 이제 VPN을 제공하는 그런 것과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VGW라고 하는 매니지드, 즉 관리형 VPN 서비스를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는 조금 더 퍼포먼스라든가 안정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선 서비스는 AWS 디렉트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실 경우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성능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건 IPsec VPN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만약에 표준 IPsec VPN을 제공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쉽게 아마존상의 여러분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 즉 VPC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걸 서비스별로 혹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VPC를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여러분의 기존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와 쉽게 VPN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private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상호 교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디렉트 커넥트입니다. 디렉트 커넥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용선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아마존에 대한 리전의 물리적인 위치는 저희가 보안상의 이유로 절대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제3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한 곳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아마존의 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백엔드에서 아마존의 모든 리전과 이제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디렉트 커넥트를 사용을 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저 제3의 로케이션의 특정 포트를 할당을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라우터부터 해당 센터의 그 할당된 포트까지 전용선 구성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백엔드에서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 즉 VPC와 바로 1대1 라우팅을 맺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에서 사실 이 전용선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아마존은 여러분의 그냥 확장된 데이터 센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실제 아마존에서 여러분의 계정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접점을 다 없애 주셔도 됩니다. 단지 아마존을 여러분에게 확장 데이터 센터로서 추가적인 스토리지, 추가적인 서버, 어떤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완전히 전용선을 통해서 프라이빗 IP 통신만을 통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 이 연결 VPN 혹은 디렉트 커넥트 연결에 기반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요건 이미 저희가 이렇게 딱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이중화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디렉트 커넥트 전용선도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용선을 2개를 한 번에 연결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VPN을 같이 연결하시면 항상 전용선으로 트래픽을 타다가 전용선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IPsec 터널로 페일오버가 되는 그런 기능도 그런 디자인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부 사용자들이 어떻게 아마존의 이런 리소스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연동에 대한 부분이죠. 제일 쉽게 저희 이런 그 연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있는 옵션은 뭐 심플 AD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아마존상 여러분이 직접 AD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기반은 아니고 삼바4 기반의 그 AD와 호환이 되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AD 환경을 구축을 하실 때 AD 자체를 아마존에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우리의 AD가 이미 있고 그거를 완전히 그 트러스트 관계를 맺어서 완전히 그냥 엔터프라이즈를 확장하는 그 신원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고자 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또 사용을 하시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2012 버전의 서버가 올라가서 해당되는 AD 서비스들이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관리형 AD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온프리미스에 가지고 있는 AD 정보를 가져와서 아마존의 특정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뭐 저기 보면 지금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문서 관리 혹은 그 밖에 이제 뭐 워크메일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메일 이런 것들 한 번에 연동을 시킬 수 있는 AD 커넥터라고 하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그 어떤 특정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계정을 받았어요. 계정을 받았는데 아마존의 계정을 직접 액세스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퇴사를 하셨는데 바로 그분에 대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걸 변경을 하시거나 리프레시를 하시거나 그런 뭐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저희는 저희 어떤 직원들이나 내부 사용자들이 회사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된 그분의 어떤 그 롤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회사의 내부의 시스템들에 대한 액세스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된 권한이 그대로 AWS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AWS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 한번 로그인한 것만으로도 바로 AWS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IT 자원들을 그대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서 시작된 게 이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런 거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유저가 와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아이덴티티 브로커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D에서 정보를 긁어와서 이걸 기반으로 미리 구성을 해 놓은 해당 사용자의 어떤 롤 혹은 권한과 같이 매핑을 합니다. 같이 매핑을 해서 임시 보안 토큰을 발급을 해서 이 사용자는 그 보안 토큰을 이용해서 바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한 번에 그 회사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런 AWS 콘솔 혹은 API 혹은 CLI에 접속을 해서 AWS의 어떤 이런 자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SaaS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아이덴티티 브로커들이 역시 이 AWS의 이런 페더레이션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정이나 사용자 관리의 모델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AWS는 기본적으로 계정을 만드시죠. 이제 루트 계정을 만드시면 그 루트 계정 아래 또 IAM 유저라고 해서 별도의 또 이런 계정들을 만드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루트 계정 아래 이렇게 비용이 쭉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 그 니즈에 의해서 이 계정들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죠.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드셔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비용적인 거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같이 엮어서 사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통합 빌링, 통합 계정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링크드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 빌링 계정, 뭐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뭐 재무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매팀에서 담당을 하고 그 밖에 다른 개발 계정, 뭐 관리자 계정 혹은 이렇게 그 보안과 관련된 계정을 별도로 만드신 다음에 각 계정들은 저렇게 재무 계정에 통합을 하시면 모든 비용은 하나의 계정으로 다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각각의 팀 혹은 각각의 섹션 혹은 서비스 오너별로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각각의 계정들에서 생성된 계정들은 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롤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이나 감사 관련된 분들은 굳이 들어가서 인스턴스를 키시거나 끄실 필요는 없겠죠.
다만 모든 어카운트들에 대한 뭐 리드 권한 정도만 있으시면 대충 보안이라든가 감사와 관련된 모든 동작은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시더라도 이걸 묶어서 하나의 뷰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AWS의 계정이라든가 사용자의 관리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두 번째에 대해서 연동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 관리를 위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가상화가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이 돼서 국내는 이미 가상화는 뭐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VMware라든가 아니면 시트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굉장히 많은 가상화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AWS에서는요 이렇게 AWS의 환경과 기존의 가상화 환경을 같이 운영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포털 혹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뷰의 왼쪽 사이드에서는 VMware vCenter에서 아마존 관리 포털을 제공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아마존 관리 계정을 등록을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VMware vCenter를 통해서 아마존의 그런 환경들, 여러분의 자원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AWS에서 이런 가상 머신을 가져왔다가 다시 되가져가는 그러한 기능들도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죠.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AWS 매니지먼트 포털 for vCenter라고 있는데 혹시나 그 현재 그 사내에서 이런 VMware를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테스트 랩이 있으시면 쉽게 한번 이 플러그인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AWS 계정과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기존에 내가 온프리미스에서 사용하던 이런 환경에서 AWS의 내 IT 자원까지 같이 볼 수 있구나. 그리고 IT 자원을 보시면 각각의 리전별로 다 나누어지고요. 그 각각의 리전을 눌러보면 또 각각의 그런 리전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스템 센터에서도 VM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툴을 통해서 AWS를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SCOM은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에도 이런 AWS가 이미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서비스 플로우에 따라서 뭐 로드 밸런서라든가 서버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클라우드 와치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프라를 하나의 뷰에서 다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성격이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개발팀이 있고 우리 개발팀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사적으로 AWS를 좀 써보자라고 하는데 개발팀에서는 우리 새로운 거 공부하기 싫다. 내가 또 왜 그걸 배워야 되냐? 난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사내 분들한테 아마존을 하루아침에 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서비스의 오너 입장에서는 IT를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을 싶어하시는 그러한 욕구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IP 인프라나 기획이나 관리팀에서 운영팀에서 이제 특정 우리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IT의 어떤 리소스 스택을 딱 분류를 하신 다음에요. 서비스 A에는 뭐 2코어짜리 혹은 뭐 16기가짜리 램 혹은 뭐 몇 기가 몇 테라의 하드디스크 이런 스택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스택들을 모으고 모아서 템플릿화해서 그것을 바로 그 서비스 개발팀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카탈로그에서 본 다음에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 스택을 바로바로 실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그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플로우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있고 서비스 개발팀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팀은 아마존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고 사실은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아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쓰기는 쓰셔야 되죠. 그럴 경우에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다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제 기획팀이나 운영팀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서버는 뭐가 들어가고 L4는 뭐가 들어가고 방화벽 뭐 보안 룰은 뭐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3의 다른 벤더의 제품은 방화벽은 또 뭐가 쓰이고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명세서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십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딱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IT 스택을 고르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게 딱 실행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버 혹은 서비스 환경이 딱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 스택이 착착착착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서버가 올라오고 네트워크 환경이 만들어지고 IP가 쫙쫙쫙 부여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서드 파티 솔루션이 여기 스택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걔까지 같이 땡겨와서 딱 실행을 해서 바로 개발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혹은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가 딱 준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준비가 되면 그 제품 어떤 제품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획팀, 운영팀 혹은 재무팀한테 할당이 돼서 실제 우리의 AWS의 자원이 어떤 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비용 컨트롤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가버넌스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실제 서비스 개발팀 입장에서는 굳이 AWS의 A부터 Z까지 다시 배우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대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구체적인 그림이고요. 지금 맨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이제 이런 스택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저 특정 스택을 찍고 들어갔을 때 해당 스택을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거에 대한 뭐 서포트 디테일 혹은 이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이걸 스택을 만드신 팀에서 이제 정의해 놓는 거고요. 개발팀에서는 혹은 서비스 팀에서는 그냥 골라서 클릭 딱 하면 지금 맨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서버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뭐 보안, 룰셋, 기본적인 그런 구성이 딱 만들어지는 거고요. 개발팀 입장에서는 단지 코드만 올리시고 그리고 데이터만 로딩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빵 론칭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이제 환경 개발과 관리를 위한 관리를 위한 도구들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통합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그 맨 왼쪽에 보시는 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워치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워치는 뭐냐면 아마존 AWS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EC2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그 윗단에서 제공되는 관리형 서비스들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뭐 CPU 유세지가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에 뭐 패킷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한 50여 가지 이상의 그런 매트릭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NMS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셔서 네트워크 장비든 아니면 서버든 이런 에이전트를 깔아서 사용하시던 그런 모든 기능들을 얘는 기본적으로 전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뭐 API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서드 파티 그런 솔루션들 기존에 아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다 통합이 돼 있어서 같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흔한 걸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에 관련된 그 XM의 맥스게이지라든가 아니면 제니퍼 소프트 이런 게 이제 저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역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을 아마존에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스플렁크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 뭐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실제 AWS 환경에서도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뭐 어떤 모니터링 이런 대시보드 같은 거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실 비용 없이 그냥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빌링과 관련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나의 어카운트 혹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페이어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모든 빌링 정보들이 다 통합이 되게 되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쉽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때 여러 개의 계정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개의 팀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서드 파티의 어떤 그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한국에 많은 그런 리셀링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분들께서 또 자체적인 빌링 포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빌링이 한번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라고 하시면 저희 지금 밖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리셀러분들의 어떤 빌링 포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터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구성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 데이터 센터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은 지금 아마존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트래픽이 들어오는 구간이 아마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는 굉장히 그 대고객석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네트워크도 뭐 한 원지 라인 하나가 있다. 근데 갑자기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가 뭐 론칭이 됐는데, 그럴 때 사실 우리 센터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이미 뭐 3년짜리 원지 컨트랙이 돼 있고 그거를 또 변경을 하자니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존에 사실 거의 제약이 없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웹 티어만 아예 저쪽으로 빼는 거죠, 아마존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확장됐다가 줄어드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의 인입 구간을 아예 아마존으로만 잡고 나머지의 트래픽 플로우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는 그대로 온프리미스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전용선 서비스 디렉트 커넥트 혹은 VPN을 사용을 하시면 이 서비스 플로우가 가능한 그러한 디자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레이턴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AWS 리전에 인스턴스 하나 켜보신 다음에 한번 핑을 쳐보시면 보통 2ms 혹은 3ms 이하로 나오게 되고요. 실제 전용선을 가게 되면 그게 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좋은데 우리는 특정 어떤 보안 규제 때문에 무조건 인입 구간은 우리가 잡아야 되고 우리의 DMZ, 우리의 어떤 방화벽 룰 혹은 보안 규칙을 다 따라가야 한다라는 디자인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웹 구간 프론트엔드를 우리 센터로 잡고 트래픽을 여기서 받아서 모든 그 보안과 관련된 룰셋을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제 뒷단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티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티어를 이제 아마존에 그대로 두시고 이런 서비스 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존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접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퍼블릭 IP를 일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센터의 내부에 그 프라이빗 IP와 아마존 내부에 나의 가상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빗 IP를 라우팅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계층이든 우리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티어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는 기존에 안 하셨던 것만 따로 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분석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건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근데 추가를 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생들을 하셔야 되죠. 사실 솔루션 알아보고 서버,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걸 다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에 한번 켜보시는 거죠. 켜보시고 연동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왔다 갔다 트래픽을 태우실 수 있는 그런 구성도 가능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스토리지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연동과 관련된 부분,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로 이제 조금 더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저희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하는 스토리지 확장 방법인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백업이나 아카이빙, DR, 데이터 이전, 뭐 스토리지 확장 같은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구성인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스토어드 볼륨이라는 걸 생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VM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려요. VM의 OVA 파일을 제공해드리는데 이거를 기존의 가상 머신에 설치를 하시고 이게 이제 아이스카치 타겟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걸 이제 타겟으로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본은 뭐 로컬 스토리에 저장이 되지만 그 복제본은 비동기 방식으로 아마존의 S3라고 하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내구성을 제공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데이터에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식으로는 게이트웨이 캐시드 볼륨이라서 요거 원본 자체가 그냥 잠깐 있다가 바로 아마존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액세스를 그렇게 빈번하진 않지만 반드시 백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스토리지를 사기 좀 부담스러울 때 이 방식을 쓰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끔 필요한 데이터는 캐싱이 돼서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다 아마존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저장이 돼서 우리의 어떤 스토리지 공간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릴 서비스는
이제 VTL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 백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카이빙이죠. 그래서 기존에 아마 이런 굉장히 커다란 그런 테이프 백업 장비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백업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안에. 왜냐하면 훨씬 비용효율적이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글래시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상 테이프 VTL이라고 하는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서 그 하나의 테이프당 최대 2.5TB 용량까지 한 1,500가지를 지원을 해서 최대 1PB까지 쉽게 여러분의 그 어떤 데이터들을 쉽게 아카이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S3라든가 이런 글래시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을 정하실 수가 있어서 대부분 아카이빙 한 다음에 다시 안 뺏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법규라든가 어떤 규제 때문에 이걸 보관을 하시는데 한 2년이다 라고 하면 2년 있다가 데이터 자동으로 삭제되라 간단하게 룰만 설정을 하시면 2년만 보관하고 알아서 날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갑자기 한 1년 전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여러분의 데이터로 다시 딱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로우를 구성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비용효율적이면서도 또 규제나 이런 걸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조금 섞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은 아마존 자체로도 사용을 합니다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만약에 백업 그런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솔루션들과 이미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시만텍의 베리터스 넷백업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 델의 넷볼트라든지 아니면 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의 뭐 DPM 혹은 EMC의 네트워커 이런 것들이 이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만약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타겟을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랩이라든가 아니면 판주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체의 솔루션이 이미 있어서 그쪽에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시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아마존의 S3 혹은 글래시어로 업로드가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스토리지를 사야 된다 하기 전에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그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향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의 그 마지막 장표고요. 제가 뭐 쉼없이 계속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세션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사용은 더욱더 넓게 이제 확장이 될 거고요. 사실 서울 리전이 올해 런칭이 됐죠. 올해 1월 6일에 런칭이 되는데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보안도 책임은 다 공유가 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사이드를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드를 보시는데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T 인프라 팀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이런 클라우드와 연동이 된 이런 환경에서 더 잘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시려면 당연히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스킬셋이 필요하시고요. 조금 더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이제 IT의 핵심은 사실은 민첩성이죠.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IT 인프라는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내 커다란 냉장고만한 뭐 유닉스 무슨 박스 뭐 이런 거 나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조금 어린 시절에 막 그걸 끌어안고 그랬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IT는 빨리 변해야 되고 우리도 역시 빨리 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캐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세션에 대한 피드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